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20일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를 책임질 외교안보 핵심 인선이 갖춰졌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비판해와 북한 문제 해법을 어떻게 달리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던 윌리엄 번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을 지명했습니다. I'm asking Ambassador Bill Burns to lead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e knows how to lead and to lead with integrity.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하고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지냈던 번스 지명자는 30년 넘게 국무부에서 근무한 전문 외교관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란 핵 협상에서 막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번스 지명자는 과거 의회 청문회 등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북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I think the challenge, though, is in recognizing now after 3 meetings, as Bill said, that there's not a chance in the world in the foreseeable future that Kim Jong-un is going to give up all of his nuclear arsenal. Because in his mind, and that unfortunately is the mind that matters right now, it's too essential for his security, his stature, his survival. 또 2019년 11월 한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외교가 시도 자체로선 나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의지가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번스 지명자가 이끌고 있는 카네기 평화재단의 짐 쇼프 선임연구원은 번스 지명자의 대북 접근법은 바이든 당선인의 의중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전략 등과 연동될 것이며 동맹 등 다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vitalizing and rebuilding U.S. alliance relationships and reinvigorating multilateral diplomacy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will be a key factor in creating more effective foreign policy generally, but also certainly vis-a-vis North Korea.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 또 중국을 통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도 그동안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때 미국이 더 강해지며 아시아 영내 동맹국과 안보와 국방 등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최신 무기들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거두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최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최신 무기들의 뛰어난 성능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탄도미사일 역량의 신뢰성과 효율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이런 실험은 작전 훈련의 증가와 함께 북한의 영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성과 유효성, 정밀성을 보이는 화성 14와 화성 15, KN-15, 23, 24, 25 등 북한의 최신 무기는 요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또 북한은 기동성과 신뢰성, 효능, 정확성, 생존성 등의 기능을 갖춘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을 개발하고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고위급 외교적 노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과 지난해 10월 열병식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믿을 만한 핵 전쟁 수행 능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접근법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강압 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 위기의 안정과 긴장 고조 관리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미의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미국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4호,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주목하면서도 이에 대한 시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진전은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등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정밀유도 전술무기인 KN-24와 KN-25는 여전히 한국과 한반도 내 미국 자산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개발 기술 발전과 핵 잠수함 등 무기 개발을 공식화한 데 대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담당 대변인은 11일 VOA에 유럽연합은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한반도 신뢰 구축과 항구적 평화, 안보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과정에 다시 관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여전히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해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VID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 유럽연합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 북한의 자국의 이익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있음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럽연합은 관련국들과 협의해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하는 향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총비서 추대 등 여러 인사 변화를 보여준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권력 구조의 신속화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11일 VOA에 김 위원장에 대한 총비서 추대는 김일성 시대 전통적인 구조로 돌아가는 움직임이며 이를 통해 권력 구조를 신속화, 공식화해 향후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등에 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당 중앙위 후보위원 강 등은 북한이 외교 협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대비되는 중국통 인사의 승진에 대해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자연재해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북한이 결국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신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정치국 후보위원 제외와 관련해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김 씨 일가 가족관계가 중요하며 당 대회에서 드러난 김여정의 입지 변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그에 따른 국경 봉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더욱 악화됐던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올해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최근 발표한 인도주의 대응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 부재 등을 겪었다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러한 상황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더욱 악화됐고 올해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과 함께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14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중국,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11일 미국의 소리 VOA에서 진행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과 중국, 이란을 직접 지목하면서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건립 기반인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서 이들 정권은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은 재산권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치 제도의 독보적인 위협이라는 데 대해 미국 내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중국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 탄압 등 중국을 둘러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신은 미국 민주당과 협력했고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의 소리 VOA의 권한은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이면서 미국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거짓말과 선전을 일삼는 나라에서 VOA는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